뭐 파월 의장 요즘 입만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뭐 예측이 되고 뭐 관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 시장 상황은 이제 10월달니까 9월달까지는 물가나 이제 고용 시장이 좋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메타가 이제 대규모 감축을 한다. 그리고 애플이나 이제 아마존도 고용하는 것을 멈춘다, 이런, 이렇게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기업들도 이제 조금씩 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움츠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이 전쟁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게 멈춰질 것인가. 그리고 파월은 계속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고강도 긴축이 어느 정도는 계속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저도 군인이었었지만 네. 이 전쟁사를 하다 보면 소령 출신.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깨알 같은도 네. 네. 하여튼 하다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게 되게 사선거에서 또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급속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일단은 푸틴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ABCD 들어보셨어요? ABCD. A는 이제 미국 관련된 거,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영국발 관련된 거, C는 차이나 부동산, 그리고 D는 디벨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관련된, 그리고 E는 이제 유럽 가스 뭐 이런 것 쪽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상황이 자꾸 이제 유동적이라는 거죠. 딱 언제까지 딱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연 미국 물가나 고용 시장만 보고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체의 상황을 보고서 결정할 부분인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되게 암울한, 보이지 않는, 어쨌든 빛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빛이 안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어차피 파월 의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그분의 시각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뭐 경기 침체, 일정 수준의 경기 침체는 감내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 선언하는 부분들을 조기에 선언해서 실책하지 않겠다. 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미국도 그렇고 뭐 국내도 그렇고 20년 혹은 40년 사이에 최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볼 때 보통 이제 기저효과라는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40년 만에 최고치였기 때문에 내년엔 요 물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가 폭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올해보다는 분명히 낮게 나올 확률이 커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이미 미국 쪽이 뭐 빅스텝 한 번 더 하면 상단이 4.5% 네. 수준까지 열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하기에 용이한 시장으로 변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의 속도를 사실은 늦춰서 경기 침체가 오긴 옵니다만 짧게 끝나는 쪽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시장 전망을 할 때 가장 최근에 침체기랑 비교하는 부분들은 2008년이잖아요. 네. 그럼 2008년처럼 될 거다라는 의견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침체기를 거쳐오고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는 와중에서 이 부채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어요. 코인은 좀 별개긴 한데 그쪽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순식간에 뭐 50조가 사라지기도 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국소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동산 쪽에서의 그 가계부채발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꾸준히 관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규모가 상당히 큰 국가에 해당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그 대응들이 생각보다 빨라지는 국면에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정부도 경착륙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착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시장이 꺾이면 꺾일수록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경착륙 갈 것도 연착륙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힘 정도는 정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조기에 대응을 잘못한 게 최근에 이제 PF 네. 부실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거기서 이제 정부가 체감한 게 있으니까 지금 국내가 좀 심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한 40에서 50% 수준인데 국내는 70에서 80% 수준이라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라 경제 전체에 맞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네. 2019년에 12.16 대책 때 나왔던 15억 초과 네, 네. 그 대출 금지선이 지금 이제 곧 풀릴 건데 지금 송파 쪽에 급매물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최근에 19억, 20억 사이에서 급매물들 팔리고 있다는 얘기 들으시죠?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 15억 초과에 대한 대출이 풀리지는 않았는데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는 시점을 내년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잔금 치를 때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기준에서 특약을 걸어놓으면 지금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급매물 가격이 대출이 나온다는 가정에서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 조금 반시장적으로 있던 규제들을 이렇게 빼내기 시작하면 최소한 급매물은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울의 지금 주택 거래량이 지금 월 600건입니다. 네. 근데 서울의 재고주택, 거래할 수 있는 재고주택이 얼마나 되냐면 168만 채 정도 있습니다. 몇 %예요? 거의 뭐 0.01% 요 수준에서 0.1%, 0.1% 수준에서 거래되는 겁니다. 1%에 한참 못 미치네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지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열기 빼고 한 2016년, 한 2017년 사이에 월 평균 서울에서의 주택, 아파트 기준입니다. 거래량이 5,000건에서 한 8,000건 사이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600건이라는 월 거래량은 한 번도 경험도 못했을 뿐더러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한 앞으로 내년까지 600건만 꾸준히 거래되는 순간 인테리어 업체, 이사업체, 중개사무소 다 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거래량이 비정상적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네. 특정 시기에는 정상 거래는 될 수 있도록 순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지금 돈맥경화라고 하는 네. 형태들인데 그게 시장에서 적정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자기가 무주택자인데 1주택자가 되거나 내가 1주택자인데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투기꾼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기서의 정상 거래 부분들은 상당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도 거기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거래량보다는 늘어날 확률만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네. 시장을 보실 때. 그래서 급매물 지금 최근에 한 20% 싼 급매물들이 이제 단지별로 있잖아요. 네. 그런 물건들은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 내는 속도에 따라서 생각보다 빨리 거래될 여지도 있다 보는 거죠.